이거 진짜 최고다라고 혹하는 건 사실 우머나이저 같은 진짜 고급 라인이거든요. 그게 우머나이저 그게 뭐예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흡입형으로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수 있는 기구예요. 노딱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는데 조금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성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들이 많잖아요. 뭐 차단하고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자체를 좀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실 이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좀 왜곡된 성 관련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2025년도에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 성교육 강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그전에는 성인용품 샵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지금은 성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인터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과 글로 사랑과 존중을 가르치는 성교육 강사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 학교에서는 보통 성폭력 예방 교육 위주로 혹은 사춘기 위주로 많이 문의 주시는데, 요즘은 이성교제, 연애에 관련된 거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 연애 교육이 되게 아이들에게도 흥미가 있고 성교육에 되게 접근성을 낮춰주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 청년에게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접근성이 좋게 연애 쪽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성교육 안에 관계교육,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애교육도 성교육의 일부인데 되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교육 강사인데 오늘 연애교육하고 왔어요. 이러면 연애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교육이 왜 있죠? 어떤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 안에 이제 존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결국 성교육의 본질이자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연애교육이 곧 성교육이지 않나 제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연애 관련해서도 성인이 돼서도 관심이 많은데, 어렸을 때는 더군다나 관심이 많으니까 요걸로 이제 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게 좋긴 하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네. 2025년에 네. 아이들한테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성교육 과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2명에서 6명 이 정도로 이제 소규모 그룹 과외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학교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 성교육 학원처럼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 아이들이랑은 조그맣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습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경을 하는 아이들, 이제 좀 있으면 월경을 할 초등학교 5, 6학년 여자아이들 대상으로는 월경 용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물감을 뿌려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연애 교육할 때는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활동지를 해요. 그래서 고백받는데 어떤 멘트로 고백받고 싶어?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다거나, 사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아이들이랑 이제 다 토론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다양해요.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 물어보면은 손 잡는 거? 그래서 손 잡는 걸로 끝이야? 이러면은 한 3년쯤 지나면 포옹까지는 생각해 본다. 아직은 어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성교육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도 그렇나요, 혹시? 일단은 학교는 학교 장재량이 정말 큽니다. 학교에서 이 단어는 쓰지 말아주세요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좀 직설적인 단어를 얘기해보자면 성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고 그걸 보는 관점이 각자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양육자님도 선생님도 이걸 알려줬을 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직접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성관계 자체를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모르면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쵸. 우리가 용돈기입장 쓰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돈을 더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킨십을 너무 많이 하는데 관련된 예절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손 잡는 거는 괜찮은데 무릎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학교에서 하면 조금 자식 교육 자체가 이제 부모의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 또한 만약 자식이 있다면 요거를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뭐 너가 만약 뭐 남자친구가 생겼고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 그러면은 무조건 콘돔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도 혹시 가르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콘돔 시연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네네. 씌워본다거나 제가 하는 걸 보여준다거나. 근데 그거는 저도 한번 받았었거든요.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네. 제 나이 때, 제 30대니까 제 나이 때는 흔치 않았던 교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은 했는데 되게 그게 저의 인생 전반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학교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해도 학교가 민원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중학생한테 해도 고등학생한테 해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은 엄연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한테 당장 콘돔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연령과 아이들이 자극을 이 정도로 받았을 때 괜찮은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는군요. 그러니까 콘돔 시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네네. 사실 콘돔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너 성관계 하라고 강요하는 거지, 혹은 이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지 더 후회하지 않을 선택, 너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성교육인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관념 자체가, 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행동을 부추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뭐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필요한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논란된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성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이제 뭐 페미니스트 강사가 이런 좀 편향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방향들이 뉴스에 나와서 이런 게 좀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네. 혹시 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객관적인 통계로 봤을 땐 가해자 비율이 남성이 높은 건 맞아요. 네네. 근데 그게 교육할 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네. 그게 마치 남성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야 라는, 어찌 보면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남성을 이제 지목하는 느낌으로 간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통계 자체가 강조돼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회 구조적인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구조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위계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역사가 되게 깊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이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위계일 수도 있고, 네.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네.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네. 이게 되게 다양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걸 보았을 때 네. 남성이 여성에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네.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라고 우리를 혼내는 거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갔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고 제가 과외를 하러 갔을 때, 선생님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잠재적 가해자 취급 당하고 왔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정말요? 하소연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한테 너네가 잠재적 가해자니까 조심해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닌데, 네네. 그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저는 이제 약간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결국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어야 네네. 이런 것도 전달할 수 있을 거고,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아니게 쓰이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여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성 남성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좀 깨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게 폭력교육 안에서는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프레임 씌우는 걸로 느껴진다면 네네. 그거에 대한 논의 자체를 더 해야 되는 사회인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네. 그 성교육 강사가 월에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이건 강사님들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소그룹 성교육이라고 하는 과외형 성교육을 하잖아요. 네네. 이러면 방학이 성수기거든요. 방학이 성수기다? 네, 학교 다니는 시간에도 성교육을 받는 그룹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방학이 성교육이 조금 더 성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방학에 조금 더 수익이 오르는데 기관 강의가 많으신 분들은 기관 강의가 없어져요. 방학 때는 네네.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비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성수기 때는 400~500까지 받을 때도 있지만 네. 비수기 때는 200 그럴 때도 있고 음. 진짜 완전 천차만별인데 되게 신기하게 교육청에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기준도 오프라인 강의 때처럼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 인원 할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온라인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줬어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온라인 강의 자체가 이제 바뀌었을 뿐 모든 게 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때도 생각보다 성교육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아, 그건 온라인 저희가 강의로도 진행을 하는군요. 네, 지금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인용품 샵에서 일했을 때는 어땠나요?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요. 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령대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지만 커플끼리 같이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둘이 같이 쓸 건데 뭘 써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도구라든지 그러니까 토이들도 그렇고 콘돔이나 젤이나 이런 것도 다 종류별로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은지 이제 머리에 판매하면서 제가 익힌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게 큰 자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좀 직설적인 단어를 써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노란 딱지 주의인가요? 뭐. 예를 들면 네네. 콘돔 같은 경우에 재질이 크게 세 종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살 수 있는 게 라텍스 콘돔이에요. 네네. 근데 라텍스는 말 그대로 고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못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가장 저렴하고 가장 탄성이 좋아서 터질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폴리 아이소프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격은 중간 정도이고 얇기도 중간 정도인데 느낌이 살이랑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살성이 마찰계수라는 표현을 쓰면 이렇게 둘이 다른 재질이 만났을 때 비슷한 느낌 들게 하는 정도예요. 네. 이게 라텍스가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라텍스 콘돔이 제일 성감이 낮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은 거죠. 그 다음이 아이소프렌이라면 그 다음이 제일 얇은 흔히 우리가 00100이라고 이름 붙이는 콘돔들이 있죠. 네네. 그런 애들이 가장 얇을 수 있는 거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걔가 또 느낌이 제일 살이랑도 비슷해요. 근데 대신에 얘는 찢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탄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비싸. 그러니까 001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개에 5,000원꼴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해야 확실히 더 잘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폴리 아이소프렌을 잘 팔게 되더라고요. 가격과 만족도를 모두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는 콘돔 쓰면 아프던데요, 가렵던데요. 이런 건 이제 알러지 때문이잖아요. 알러지 때문이거든요. 네. 네네. 뭔가 재채기가 갑자기 나, 콘돔 쓰다가. 그런 네네. 것도 알러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알러지 반응인데 성게만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성에 대해서 잘 선택한다는 건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상대와도 잘 나눠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성인용품 샵에서 네, 이제 오는 손님들 중에 네. 여성 비율이 높은가요? 남성 비율이 높은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별을 딱 이거다라고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근데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혼자 쓸 걸 찾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혼자 쓰는데 기구까지 쓰면 더 현타올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남성분들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구끼리 구경하러 왔다가 네네. 설명을 했을 때 여성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사가신다면 남성분들은 설명을 잘 듣고 어쩌면 괜찮을지도 하다가도 근데 아닌 것 같아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문하는 비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관념을 생각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명언이 나오지 않았나. 삶의 질이 아니라 질의 삶을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성인용품 샵에서 베스트셀러가 뭔가요? 사실 성인용품이 되게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디테일하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진동 기계라고 하면 그게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타입이 펜 타입이냐 삽입까지 가능하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될 때마다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가격대가 아무래도 그런 만큼 또 스펙트럼이 넓어요. 얼마나 좋은 모터를 썼고 얼마나 좋은 실리콘으로 마감했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최고다라고 혹하는 건 사실 우머나이저 같은 진짜 고급 라인이거든요. 그게 우머나이저 뭐예요? 그게 들어보셨나요? 이게 흡입형으로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수 있는 기구예요. 노딱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네. 모르겠다 나도. 그러면 좀 덜 직설적으로 써요.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네네, 하셔도 되고. 네. 뭐라고요? 우머나이저. 우머나이저? 네. 그게 베스트셀러다? 그게 진짜 수익성이 큰 상품인데 비싼 만큼 진입장벽이 있긴 해요. 아. 스테디셀러나 진짜 말 그대로 계속 팔려나가는 건 사실 콘돔 같은 가볍고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거 써보고 싶어요. 이제 조금 더 쾌락적인 의미로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블랙형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바이브레이터 많이 사가시거든요. 그래서 블랙형은 이제 말 그대로 총알 형태로 되어 있는 한 10cm 정도 되는 이제 진동기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성기가 만나는 경우에는 클리토리스 위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모할 때 쓴다거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가격대 네네. 그리고 다방면에 활용을 하면서도 너무 부피감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가격대가 낮은 거에서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남성 기구보다 여성 기구가 더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네네. 왜 여자들 흥분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네네.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남성이 성기를 삽입을 했을 때 흥분을 하려면 안쪽에서 느낌이 달라진다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성이 흥분을 해야 질벽에 대해서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네. 여성의 클리토리스가 발기를 하거든요. 네네. 바깥쪽으로 보이는 건 콩알 같지만 안쪽에 다리가 되게 길어요. 네네. 그래서 한 12cm까지 발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 다리가 압박을 해서 질벽의 느낌을 다르게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발기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기가 만났을 때 여성도 남성도 더 만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을 흥분시킬 수 있는, 여성을 만족할 수 있게 해준 기구가 더 발달을 많이 했어요. 결국엔 남성의 성감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남성을 쓰는 기구는 보통 혼자 쓰는 기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혼자 쓰는 기구 별로 약간 현타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수습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용품 샵에서 일하면서 네. 진짜 황당한 손님이 있었나요? 말하자면 너무 많습니다만 제가 당황했던 거라면 네네. 중년 남성분과 여성분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시길래 네네. 부부끼리도 많이 오세요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와서 여성분이 미안 남편한테 전화 왔어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약간 불륜 느낌이 나는 분들이 가끔 오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 분들은 꼭 현금을 내시고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됐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느낌이 오지만 티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분들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부끼리는 사갔는데 싸우고 환불을 하러 온다는 그 아이러니가 참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약간 일부러 우머나이저 같은 비싼 거를 사가시는데 색깔을 다르게 사가시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뭐지 했는데 하나는 아내용이고 하나는 애인용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재밌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김채영 강사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혹시? 요즘 되게 연애를 부정적으로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도 스레드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요. 네네네. 되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연애가 결국에 인간관계라는 거를 못 보셔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연애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연애랑 연결된 성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공부할수록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성을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엮여졌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성교육이 교육이라고 말하기보다 이야기라고 표현을 해요. 네네. 성에 대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 나누고 싶어서 네네. 제 브랜드 네임을 이제 성실한 이야기로 잡았거든요.
성에 대해서 실생활에 너무도 필요한 정보들이 많고 그 정보가 결국 나를 행복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뭐 쇼츠들이라든지 뭐 그런 글들 되게 많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연애도 다 포기하고 뭐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왜 못해요? 그게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본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연애는 포기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네, 자기 객관화가 진짜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부터 이제 본인 자기 발전의 시작이에요. 이제 자기 객관화부터 하는 게 그걸 할 줄 알아야 이제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연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하십시오. 네. 결국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결국 그게 또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모두가 좋은 만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도 좋은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